안녕하세요. 실무 마케팅 14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다룰 내용은 마케팅 전략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을 리뷰해 보는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마케팅 전략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난 다음에는 기업을 선정해서 마케팅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제는 이번 학기의 기말 시험에 대체할 과제로 중요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정을 잘 청강하시고 과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그 부분을 기말 시험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학기에서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은 수직적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직적 마케팅의 개념은 기업 단위의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 단위의 전략, 마케팅 전략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은 그거를 사업 단위 목표로 수립을 하고 STP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포피 믹스로 시장을 컨트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수직적 마케팅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수직적 마케팅의 개념에서 기업 단위의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단위의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축은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외부 환경을 분석한다라고 할 때는 주로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부분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분석하는 패스트 분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기업 외부에 분석하는 방식으로는 산업 분석, 즉 3C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3C는 컴피티터, 커스터머, 컴퍼니, 즉 경쟁사와 고객과 자사의 관계를 분석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을 3C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할 때 경쟁사나 타 업체의 즉 이업종 또는 동업종 간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외부 환경을 분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석된 외부 환경은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기업 경영의 기회인지 위협인지를 판단하고 기회라면은 기회를 살려서 조금 더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거고, 위협이다라고 하면은 위협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기업 경영의 리스크, 즉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다라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즉 외부 환경의 이슈를 도출하고 난 다음에 내부 역량의 강점과 약점을 같이 플러스해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이 기업의 전략 방향 설정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이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거시 환경을 분석해 준 툴로 폴리티컬 정치적인 요소에는 대개 규제 및 법률 요소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코노미컬 경제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면은 주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유가 뭐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소셜 컬처라고 하는 소시오 컬처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회 문화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은 그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 사회가 가지는 특성, 재반적인 특성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IT나 BT 또는
공장의 자동화,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을 도탈해서 기술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의 경영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만은 기업이 이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요소들을 단순히 강점이냐 약점이냐로 기회냐 위협이냐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반대로 내부 환경 분석에서는 외부 환경 분석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회나 위협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내부 역량 분석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고 강점, 약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환경 또는 내부 역량 분석의 분석 방법은 조직 및 인력 체계를 들여다보는 것, 또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마케팅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밸류 체인이, 즉 원재료, 부재료가 기업 안으로 입고되어서 어떠한 공정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출고될 때까지의 관계를 전체 흐름으로 엮어서 묶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밸류 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무 분석 또는 조직 문화 분석 등을 통해서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역량의 강점 및 약점이 뭐냐를 파악한 다음에 외부의 기회 요소, 위험 요소하고 같이 크로스해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기업의 전략 방향 설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밸류 체인, 즉 기업의 내부 역량을 체크하는 부분에서의 요소들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면은 밸류 체인의 한 가지 축은 실질적인 생산 활동들을 도와주는 서포트 액티비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들은 실질적인 생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은 서포트한 액티비티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어떠한 원재료나 아니면은 부재료가 들어와서 어떤 공장에서의 생산 활동 또는 물류 활동을 통해서 서비스나 아니면 외부의 제품으로 제공되는 형태를 묶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밸류 체인의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주된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주된 활동을 도와주는 활동들을 밸류 체인의 서포트 액티비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밸류 체인 상에서 진행되는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와 서포트 액티비티를 통틀어서 우리가 밸류 체인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수직적 마케팅의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전개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때에 크게 축을 외부의 환경 분석과 내부의 역량 분석을 나눠서 이 두 가지를 크로스로 체크해서 전략 방향을 설정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크로스 소화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기회 요소는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요소 중에서 우리 기업의 기회로 작용하는 것들이 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위험 요소는 마찬가지로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요소의 위험 요소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내부 역량에 대한 부분이고요. 내부 역량에 대한 부분은 강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약점이라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약점을 보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마케팅의 전략 방향을 설정할 때는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과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을 크로스로 체크해서 전략 방향을 뽑아낸다라고 해서 크로스 체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로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 또는 강점으로 위협을 회피할 수 있는 방향, 기회로 약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 약점과 기회를 동시에 회피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전략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뽑아내는데, 보편적으로는 전략 방향의 맨 윗부분은 공격적인 전략 방향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부분은 보수적인 전략 방향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1번과 2번이 공격과 보수적인 전략 방향이 나왔다라 하면은 3번이 어떤 전략 방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 공격적으로 전개되느냐 보수적으로 전개되느냐를 확정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수직적 마케팅의 개념을 배우셨으니까, 우리가 특정 회사를 선정하고 또는 특정 회사를 생각할 때 그 회사가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할 거냐 보수적으로 할 거냐를 설정하는 방식이 기업의 전략 방향 설정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전략 방향 설정하는 방식을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나눠서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을 또는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